종소리들은 잘 들리시죠? 네? 네. 30초에서 누르다가 이제 40초에서 누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임사에서 이 장관께서 기초학력 부진 국가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년,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방향 설정은 나는 맞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육이 잘 됐는지 뭐 잘못됐는지를 평가하고 평가해서 지정할 일이 뭔지 또 잘한 점이 뭔지 그거를 실시하는 일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 방향은 맞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동의합니다. 방향을 잘 세워서 그것을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래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추이가 중학교 경우에 어떻습니까? 요거 전에 제가 조금 이 기초학력 국가가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부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법적 근거가 초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죠? 맞죠? 예, 기초학력에 대한 그 진단 시스템을 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맞죠? 네. 근데 국제나 또 국내에서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가위 수준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실래요? 보입니까? 화면 잘? 네네. 장관님, 차관님 다 잘 보이나요? 네. 네. 어떻게? 기초학년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수학과 국어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수학이잖아요. 수학에 좋은 모델이 발전돼야 과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야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제가 발전되고 또 부강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강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이 기초의 핵심입니다. 모든 과목에. 근데 수학 성적을 보면 저렇게 국가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기초학년 미달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 피사 아시죠? 네. 차관도 아마 오래 계셔서 그렇게 잘 아실 텐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수학, 과학, 읽기 어때요? 표를 보니까 피사의 조사 결과도 어떠냐고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네, 하위 수준이 좀 높아지고 하위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 기초학력을 부진 학생을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학력을 끌어올리겠다. 그 방향은 잘 잡은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에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총 국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초학력 지원이 향상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예산 지원액이 얼마냐고요? 총. 그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918억 약 2천억 돈입니다. 5년 동안에. 2018년도에 지원한 것도 199억이니까 약 200억 돈입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시간이 워낙 빨리 가는데 마지막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육학술정보원 테리스의 입주랑 또 이제 교육평가원에서 다 협력을 해가지고 시도교육청별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그 학업 성취도 검사를 전수조사에서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집을 해서 하지만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번에 그 자료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그 실패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를 교육청별로 예, 실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 마무리해 주시기 자료를 바랍니다. 줘야 네,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진 학생이 어떻게 지도할지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미국 경우에 화면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화면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건데 미국에 구글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 한번 봐주세요. 저거 한 번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거의 모든 주가 그 스테이트별로 주별로 교육청에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에서 학업 성취도 테스트, 어치먼트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저렇게 주마다 거의 다 공개합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한 게 없다. 왜 교육부가 교육감들 교육청에다가 지시를 예, 마무리해 주시고 일단 저 추가 질문 시간에 다시 또 재차 질의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한 것을 교육부에 내라. 그걸 알아야 학습 부진한 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입장한 대로.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고 아, 저기 저 김윤현 의원님 지금 지금 너무 시간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화를 없게 하겠다. No child left behind라는 말을 보셨죠? 그게 미국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핵심인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그 자료를 받지 않고 있고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도 대책이 없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가서 주마다 모두 공개를 하고 누구든지 다 우리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국감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반드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습 시도 교육청별로 그 부진 학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겠습니까? 그 획답 받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답변 지금 하세요. 제출하겠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금 가져가시고요. 네.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야 내가 이따가 보충 기회 시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인사진행 바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인사진행 바람요. 짧게 해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불성실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학감사 담당관실과 수차례 언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 증언 간정 등에 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사학감사 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정책과 역시 의원실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변호사님 그 자료 제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고 예, 교육부 관련 조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수학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사립학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학교 이사장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교는 경영자가 자기 소유물이나 기업처럼 마음대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은 학교와 또 학교의 재산,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학비리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 사학을 그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법적 위기가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원대 사건은 과거 이 모모 총장과 그의 배우자 최 전 이사장 등 학교 법인의 이사회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해서 법인과 대학 전반에 비리를 저질렀던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장관께서는 수원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학을 그 사적인 운영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 바로잡히지 않았던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묵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수원대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이유는 과거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코앞에 두고서도 눈을 감아주거나 손방망이 처분을 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은 장관은 그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2년 7월에 제10차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장 사망 이후에 만들어진 이사회라든가 또는 외국에 출국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서면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정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 교육부 장관의 경우이겠죠. 그런데 2014년 종합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사회에 의해서 2014년도에 종합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교육부는 정관 변경의 서면 의결을 지적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사장 및 이사에게 간단한 경고만을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17년 10월 달에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접수된 제보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수원대에 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잠깐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서를 열람해 보니까 2014년도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와 닮은데 전혀 다른 모습에 사실 놀랐습니다. 작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법인 고은학원의 110억 상당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20조의 2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의 이사 8명 중에서 7명에 대해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명령을 내린 적이 있고요. 또 교비회계의 집행 부당을 근거로 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은 2014년도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분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실태조사에서 내렸던 이 처분과 2014년도 종합감사에서 내렸던 처분이 굉장히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교육부의 강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2차 평가에서 수원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강등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수원대는 비리 사건으로 해서 3년간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 학생과 교수만 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밀하게 감사를 했다면 수원대학교 사태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된 처분이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적합한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과거의 교육부에 잘못이 없었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교육부가
저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님. 네, 차관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상임이사, 또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감사 이렇게 임명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나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PPT 띄워봐 주시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소위 말하는 캠코더 인사, 캠프, 그리고 본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나 당과 관계되는 인물, 이분들이 쭉 넘겨봐 주세요. 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차관님 지금 교육부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28년. 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 교육부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정치적 임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타, 보도자료 이런 거 쏟아지는 거 다 보셨죠? 네, 보셨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고 뭐 다른. 아니죠,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017년에 당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보훈 코드 인사에 대해서 지금은 여당이신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임명직 직원 가운데 캠코더 임원수가 48명, 비율로 치면 20%, 5명 중 1명입니다. 자, 병원 부분 띄워봐 주세요. PPT, 병원. 보시면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14개 중에서 10개 상임감사 이사 이렇게 병원까지 지금 이 상황을 차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임명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코더 인사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지금 이게 단순히 여야 뭐 보역을 떠나서 지금 동일하게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되던 어떤 자리들에 누구를 보내느냐? 그 최종 교육부가 지금 임명하면서 이런 상황을 파악도 안 해보신다는 겁니까? 이제 또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 입맛에 맞추면 된다 이런 겁니까? 그럼 제가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바꿔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보훈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 2017년 7월 19일 청와대 상춘재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 중에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당시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 초려의 일을 맡기겠다. 대통령의 취임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과 교육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캠코더 인사가 지금 맞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들의 경우에는 다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자격 있는 인사가 저는 임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절차만 거치면은 다 투명하고 공정한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저는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모는 이 현 정부가 본인들은 보다 더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적폐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본인들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그것에 동조하고 무기력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전임 정부를 적폐라고 하지 말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지금 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님들께서 그 부분은 선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정하게 채용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 얘기 잘하셨어요. 그렇게 자리 추천하는 이사의 의견을 임명직 마무리해 주시기 임원수 바랍니다. 196명 중에 37명 19%가 캠코더예요. 그러니까 이사도 캠코더, 거기서 선임하는 감사도 캠코더. 아니 이 상황을 그럼 적폐라고 얘기나 하지 말지.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